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람 안녕입니다. 오늘은 안검 연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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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안검 연축에 대해 설명을 잘 드릴 건데, 안검 연축은 말 그대로 여기 상안검, 하안검, 특히 상안검 부위가 눈꺼풀이라고 그럽니다. 눈 둘레 근육 가운데서 이 눈꺼풀 근육이 잘 이렇게 자꾸 쪼이고 뭉치고 쪼여서 와서 눈을 뜨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이제 대뇌신경의 기저핵의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눈에 있는 근육을 잘 주관하지 못해서 과도한 긴장과 수축 상태가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육의 과도한 긴장, 그리고 수축이 심하면 경련, 또 눈에 있는 마이봉샘이 기름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안구 건조로 인한 불편한 증상,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이물감이 있고 뜨기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안검 연축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안구 건조로 인해서 안검 연축이 오는 건 아니고, 안검 연축으로 인해서 눈에 있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하고 꽉 조이게 되면 우리가 눈물은 여기 눈물샘에서 분비돼서 여기 눈물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분에 20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샘이 짜집니다. 짜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꽉 조여 있고 눈을 뜨기 힘드니까 눈꺼풀이 눈물샘을 짜지기도 힘들고, 또 마이봄샘에서 이제 여기 위에 3, 40개 밑에 2, 30개 마이봄샘이 있는데 기름샘이 분비가 안 되면서 이제 안구 건조이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일단 눈물을 구성하는 이제 수성층, 그게 한 35% 차지하고, 이 안에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층, 피지층이 한 60%, 나머지 5%가 이제 점액질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이제 기타 성분이 5%. 그래서 눈 근육이 이렇게 이게 깜빡이질 않으니까 눈물이 잘 분비가 되지 않고, 수성층 눈물 자체가 분비가 되지 않고 마이봄샘에서 기름샘이 분비가 안 돼서 또 눈물이 기름으로 코팅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한 5%가 이제 점액질, 눈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기름 성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흐르거나 눈물이 분비가 잘 안 되면서 또 코팅도 안 되면서 심한 안구 건조 증상이 오게 됩니다. 아까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추신경계 이상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교감신경, 우리는 몸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몸에 구성하는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혈관, 동맥, 정맥 이런 혈관이 건강하고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이 건강해야 되고, 또 신경,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눈과 관계되는 신경, 이건 이제 그 자율신경이라고 그럽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은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콜티졸이 분비되거나 그러면 막 흥분 상태가 이루어지고 과도한 긴장,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또 대사가 빨라지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이제 눈 자체에 쌓이면서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검 연축은 크게 이제 많이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심해집니다. 강한 빛이나 조명, 또 잠 못 자거나 신경 많이 쓰거나 특히 피곤하거나 또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거 갑작스러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런 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이상 병의 원인,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 병의 원인, 뇌내 기저핵의 퇴행성 변화, 그래서 근육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 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경과 근육의 오작동. 우리가 신경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과도하게 흥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관하는 근육도 흥분이 되고, 신경이 마비가 되면 근육도 마비가 되고, 신경이 이 두 가지 신경이 이제 피복이 벗겨지면서, 신경은 우리 몸의 전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피복으로 쌓여 있는데 벗겨지면서 두 가지 피복이 서로 만나면 전선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파박 뛰면서 근육도 파박 이렇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복이 벗겨지는 원인은 과도한 용량의 이게 만약에 이 전선 안에 100볼트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거 신경 쓰는 걸로 인해서 갑자기 200볼트의 힘이 여기 확 전선 안에 흐르게 돼 버리면 얘가 벗겨져 버립니다. 상처나 버리고 벗겨져 버리고 신경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 질환 가운데 시신경 손상이라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 대표적으로 이제 녹내장으로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압박받아서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또 외상이나 타박 이런 걸로 인해서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또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중심성 망막염이나 또 시신경 염증이 오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또 눈 중풍이나 이런 걸로 인한 허혈성 변화로 인해서 피가 돌질 않아서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 이런 것이 오는 경우, 시신경 위축은 피가 이쪽에 맥혀서 이쪽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피가 흐르다가 이거 확 맥혀버리니까 이쪽에는 창백하게 피가 돌질 못하니까 피가 가야지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피끼리 맥혀버리면 그쪽에 있는 세포들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바짝 말라서 위축돼 가는 거, 죽어가는 거. 우리가 논으로 비유하면 논에 물길이 터져야 되는데 물길이 맥혀버리면 이쪽에 물길이 안 가는 논은 다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경 손상, 시신경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 연축인 치료법을 항상 이렇게 왜 어떻게 무엇을로 구분했을 때 아까 왜를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왜 안검 연축이 왔느냐 원인에 대해서 원인에 해당되는 건 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스트레스를 눈이 받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는 이 빛입니다. 빛. 우리가 빛을 쐬게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 광수용체라는 세포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세포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전까지 눈을 감고 어둠이 오기 전까지 계속 눈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뻑뻑하고 피곤해하고 특히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이 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명을 켜고 잤거나 숙면을 하지 못해서 눈 자체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잤거나 또는 자기 전에 무슨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자게 되면 근육이 뭉쳐있고 쪼여있는 상태에서 혈류가 순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충혈되고 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전에 항상 어둡게 하시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수면 안대 같은 걸 해서 좀 따뜻하게 어둡게 좀 해주시고 눈에 있는 근육을 긴장을 다 풀어주고 조용한 상태에서 어둡게 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눈을 휴식하게 하는 겁니다. 눈이 휴식하지 못하면 이제 광수용체가 하는 역할이 가장 많은 데가 망막에 있는 것이 광수용체인데 망막 중심부에 이제 황반이라는 부위가 원추세포라는 게 6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서 거기 세포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로 그 정보들이 전달되는 거고 또 망막 주변부에는 1조 개의 막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광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황반 쪽에는 원추세포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있어서 각자 하는 역할이 틀리는데 두 가지 다 빛이 있으면 계속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사람이 수명이 있듯이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그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이제 활동을 잘 못하는 증상이 황반 변성, 황반이 핏길이 맥히면서 노폐물, 두루된 노폐물이 쌓이면서 핏길이 맥히고 핏길이 맥히면서 지도상 위축, 지도상으로 이제 지도 모양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이 눌리고 압박받아서 황반의 변성이 오는 거. 그게 오게 되고 망막 주변부의 막대세포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천성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으로
많이 오게 되고, 또 망막이 영양증이라는 병증으로 망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피끼리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신경과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시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인위적으로 낮에 잠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눈을 감고,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옵니다. 어둡게 양손을 대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양손 안 대면 그래도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는 활동합니다. 이렇게 쫙 하시고, 휴식을 자주, 근무 중이나 일할 때나 평상시에 눈이 더 약하고 예민한 분들은 자주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둡게 해주고, 아까 혈액순환이 돼야지 세포와 신경 조직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혈액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혈액을 실어 나르는 혈관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병들게 하는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혈전과 덩어리, 노폐물들이 쌓여가면서 혈관을 병들게 하게 됩니다. 혈액과 혈관이 병들면 몸은 썩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는데, 여긴 위아래로 이렇게 혈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여기 10개 넘게 있습니다. 10개 넘게. 그래서 17개 정도 있는데, 혈자리를 이 안에서 침을 다 놓는 부위입니다. 침을 맞는 부위인데,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주는 건데,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의할 건 눈동자 안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위로 하늘을 향해서 한 5초에서 10초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눌러주시고, 밑에는 손을 서너 개 해서 아래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눈동자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강한 자극을 하게 되면 곧바로 유리체나 망막 부위에 자극이 갈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렌즈, 우리가 렌즈에 해당되는 각막이 이렇게 눌림을 받게 되면 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막이라는 것은 우리 콘택트 렌즈 같은 건데, 그것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누르거나 세게 압박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눈동자 주변의 근육을 위를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눌러주시고, 눈을 어둡게 해주시고, 또 따뜻한 찜질을 집이라면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이건 쉽지만 이렇게 스스로 또 운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심할 때, 생각날 때마다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이거 시점 이동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항상 가까운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좀 한번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야지 혈액순환이 되듯이 가까운 것만 보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안에 근육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기를 한다는 것은 한 번씩 이렇게 기지개를 키는 겁니다. 기지개를 쭉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최대한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를 자주 해서 평상시에 건강해주고, 건강해야지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에 이게 눈이 막 쪼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릇. 내가 스트레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10개인데 거기에 12개가 담겼다 그러면 이게 그릇이 이제 넘칩니다. 근데 20개가 담겼다 그러면 밖으로 흘러버립니다. 자기가 담을 수 없는 용량의 스트레스나 어떤 무리한 자극이 오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이 안검연추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어둡게 해주고, 눌러주고,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를 해서 근육이 약하면 더 병이 잘 오니까 자꾸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들을 자주 해주게 됩니다. 힘이 약할수록, 자기 신체 에너지가 약할수록 더 정신적인 에너지도 약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안검연추에 꼭 필요한 운동,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근데 곧바로가 아니라 거기서 멈춥니다. 멀리 보기,
근데 호흡과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멀리 보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가까이 보면서 숨 내쉬고 들어 마시고 참았다가 한 5초 숨을 참았다가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호흡과 운동이 같이 하는 것,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스트레칭 플러스 호흡인데 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면서 거기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멀리 보시고 숨을 한 5초에서 10초 멈추시고 가까이 오면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은 이 명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켜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 성진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호흡을 통해서 내쉬게 이렇게 균형 맞추게 됩니다. 특히 들어 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이 마음을 더 이완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흥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흥분하면 막 숨을 막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숨을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뱉어낼수록 몸에는 이 안정, 이 자기가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쭉쭉 풀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짧게 하는 호흡이 아니라 느리게 깊게 하는 호흡을 자꾸 하시고 내가 평상시에 좀 잊어먹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그다음에 멀리 보고 호흡과 같이 멀리 보고 5초에서 10초 멈췄다가 숨을 내쉬면서 그냥 코로 숨 쉬면 됩니다. 입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해서 심신의 안정과 함께 근육의 안정, 그 다음에 신체적인 에너지의 강화를 통한 정신적인 에너지의 강화를 같이 하게 되면 안금 연축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걸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